안녕하세요, 여러분. 노후 준비의 든든한 친구, 연금저축. 오늘은 이 연금저축에 대해 아주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특히 적립식으로 5년 동안 열심히 돈을 모았는데 갑자기 돈이 필요해져서 해지해야 할 때 과연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건 아닌지 많은 분이 궁금해하셨죠? 걱정 마세요. 제가 쉽고 명쾌하게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 바로 연금저축 해지 세금의 비밀을 파헤쳐 볼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연금저축 해지에 얽힌 복잡한 세금 문제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현명한 방법을 찾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연금저축이 뭔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연금저축은 은퇴 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노후 자산을 미리 모으는데 아주 유용한 제도예요. 매년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 국가가 세금 혜택을 주는, 즉 세액공제라는 엄청난 이점을 제공합니다. 게다가 연금저축 계좌 안에서 발생한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당장 세금을 매기지 않고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과세를 미뤄주는 과세 이연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답니다. 이처럼 연금저축은 절세와 노후 준비, 이 두 가지 중요한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매우 똑똑한 금융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연금저축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설계하고 계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좋은 연금저축을 중간에 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5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꾸준히 납입했는데 갑자기 목돈이 필요해서 해지를 결정해야 한다면 그때는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요? 아쉽지만 이때는 세금 문제가 아주 복잡하게 얽히게 된답니다. 많은 분이 연금저축은 세금 혜택이 많으니 해지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는 단순히 투자 원금을 돌려받는 것을 넘어 과거에 받았던 세금 혜택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제부터 이 복잡한 세금의 실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볼 것은 바로 기타소득세입니다. 이것이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할 때 가장 일반적이고 꽤나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세금인데요. 만약 여러분이 연금저축 계좌를 5년 이상 잘 유지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해지하게 되면 세액 공제받았던 금액과 그동안 계좌 안에서 발생했던 운용 수익에 대해 16.5%라는 세율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이 흔히 오해하시는데 이 기타소득세는 단순히 연금저축으로 얻은 이자나 투자 수익에만 붙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매년 연말정산 때 세금 혜택을 받았던 그 납입원금에도 세금이 붙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연금저축 중도 해지 시 많은 분이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았다고 느끼는 주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세금 혜택을 돌려받았으니 이제 그 혜택을 다시 국가에 반환해야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쉬울 겁니다. 그럼 기타소득세는 정확히 어떻게 계산될까요? 그 계산 방식은 이렇습니다. 연금저축을 해지했을 때 받게 되는 총 지급액, 즉 해지 환급금에서 여러분이 실제로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던 금액 만약 있다면을 뺀 후에 남은 금액의 22%의 세율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가 합쳐진 금액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납입해서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그 100만 원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미죠.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과거에 받았던 세금 혜택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해지 시 다시 세금을 돌려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연금저축을 해지하기 전에는 반드시 본인이 세액공제를 얼마나 받았고 총 얼마의 해지 환급금을 받게 될지 미리 확인하여 예상되는 세금 부담을 예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혹시 2013년 3월 이전에 연금저축에 가입하신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조심해야 할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해지가산세라는 녀석인데요.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연금저축 상품을 5년 이내에 해지하게 되면 과거에 세제 혜택을 받았던 납입금액에 대해 2.2%의 해지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 일종의 페널티로 부과되었던 세금인데요. 하지만 다행히도 2013년 3월 이후에 연금저축에 가입하신 분들은 이 해지가산세가 폐지되었으니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만약 자신의 가입 시기가 2013년 3월 이전인지 헷갈리신다면 본인의 연금저축 가입 서류나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죠. 이 시기별 정책 변화를 아는 것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특별한 경우를 살펴볼까요? 연금저축을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지만 그것이 정말 어쩔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때문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가입자의 갑작스러운 사망, 또는 온 가족이 함께 해외로 이주해야 하는 상황, 3개월 이상의 장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심각한 질병에 걸렸을 때, 혹은 감당하기 어려운 개인회생이나 파산 선고를 받았을 때, 그리고 갑작스러운 천재지변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을 때와 같은 상황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저축을 해지해야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에 부과되는 높은 세율의 기타소득세 대신 훨씬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국민들의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하여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죠. 연금소득세율은 일반 기타소득세율 16.5%보다 훨씬 낮은데요. 구체적으로 3.3%에서 5.5% 사이로 해지 시점의 가입자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 여기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시점에 가입자의 나이가 70세 미만이라면 5.5%의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되고요. 70세 이상 79세 이하일 경우에는 4.4%, 그리고 80세 이상일 경우에는 가장 낮은 3.3%의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물론 이 세율에는 지방소득세가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렇게 연령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것은 노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세제 혜택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유리한 연금소득세 혜택을 받으려면 중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첫째, 해당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금저축 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죠. 둘째,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들을 금융회사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진단서나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고요. 해외 이주의 경우에는 해외 이주 신고서, 심각한 질병으로 인한 장기 요양의 경우에는 병원의 진단서나 소견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의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문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천재지변의 경우에도 피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겠죠. 이러한 증빙 서류들을 정확하게 준비하여 제출해야만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꼭 기억해 두셔야 할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서류 미비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했을 때 오는 불이익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기타소득세나 해지가산세 외에도 중도 해지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가장 큰 불이익은 바로 세액공제 혜택 반환입니다. 연금저축에 가입한 주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매년 납입금에 대해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일 텐데요. 이 혜택은 여러분의 연말정산 시 세금을 줄여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연금저축 계좌를 중도 해지하게 되면 과거에 국가로부터 받았던 이 소중한 세액공제 혜택을 다시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상당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특히 연간 총 급여가 5,5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경우 중도 해지로 인한 불이익이 더욱 커질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연금저축 납입 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율은 총 급여액에 따라 13.2% 또는 15% 정도입니다. 하지만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할 때 적용되는 기타소득세율은 16.5%입니다. 이 말은 즉 과거의 세액공제를 통해 돌려받았던 세금보다 해지 시점에 내야 하는 세금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납입해서 15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해지 시에는 그 100만 원에 대해 16만 5천 원의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는 명백한 손실이며 정말 속쓰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계좌를 해지한 바로 그 해에 납입했던 금액은 아쉽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는 연간 납입액을 기준으로 정산되는데 계좌가 해지되면 해당 연도의 납입액은 연금저축 납입액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연말에 해지를 고민하고 있다면
그 해에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 혜택을 놓치게 된다는 점을 미리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처럼 연금저축을 해지하기 전에는 단순히 손에 들어올 돈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과거에 받았던 혜택의 반환과 추가적인 세금 부담, 그리고 당해 연도의 세액공제 손실까지 이 모든 불이익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섣부른 해지는 예상치 못한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충분한 정보를 얻은 후에 결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렇다면 세금 환급 가능성은 전혀 없을까요? 아주 희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 일부 금액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타 소득세는 세액공제를 받았던 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부과된다고 했었죠. 만약 여러분이 연도별 세액공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이 있다면, 즉 매년 최대한의 세액공제 혜택을 다 받지 않고 납입한 금액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천 징수되었던 기타 소득세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애초에 세금 혜택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논리입니다. 이때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중요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바로 연금보험료 등 세액소득공제 확인서라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확인서는 여러분이 언제, 얼마의 금액을 납입했고 그중 얼마를 세액공제 받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를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금융회사에 제출하여 기타 소득세의 일부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이 다소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놓칠 수 없는 소중한 내 돈을 되찾는 방법이니 혹시라도 해당되는 분이 계시다면 꼭 이 절차를 기억해 두시고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세액공제를 얼마나 받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라 환급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연금저축을 꼭 해지해야 할까요? 급하게 돈이 필요해도 해지 말고 다른 방법은 정말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있습니다. 중도 해지는 세금 부담과 혜택 상실이라는 큰 불이익을 동반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대신 다음과 같은 대안들을 먼저 고려해보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고려해볼 수 있는 방법은 납입 중지 또는 납입 유예입니다. 일시적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서 연금저축보험료나 펀드 납입금을 계속 내기 힘들다면 무작정 해지하기보다는 납입을 잠시 멈추거나 납입 시기를 뒤로 미루는 방법을 활용해보세요. 이 제도는 연금저축을 해지하지 않고도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2014년 4월 이후에 가입한 연금저축 상품의 경우 한 번에 최대 12개월까지 납입을 유예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유예 기회를 총 3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연금저축의 핵심 혜택들을 유지하면서도 당장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낼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방법이죠. 미리 해지하기보다는 금융회사에 문의하여 납입 중지나 유예 가능 여부와 조건을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 대안은 연금저축 담보대출입니다. 만약 단기간 동안 급하게 생활자금이나 예상치 못한 지출을 감당할 목돈이 필요하다면 연금저축계좌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연금저축을 해지하지 않고도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담보대출의 금리는 신용대출보다 낮고 연금저축 해지로 인한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대출이기 때문에 이자를 내야 하고 만기 시 상환해야 한다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중도 해지로 인한 손실보다는 훨씬 경제적인 선택이 될 수 있으니 급전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연금저축 담보대출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대안은 계약 이전입니다. 만약 현재 가입되어 있는 연금저축 상품의 수익률이 만족스럽지 않거나 특정 금융회사의 서비스에 불만이 있다면 무작정 해지하고 다른 상품에 새로 가입하기보다는 계약 이전 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계약 이전은 기존 연금저축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그 안에 적립금을 다른 금융회사나 다른 종류의 연금 상품의 연금저축펀드에서 연금저축보험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기존의 세제 혜택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더 나은 수익률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해지하는 것보다는 훨씬 이득이겠죠. 다만 계약 이전 시 수수료나 조건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새로운 금융회사와 충분히 상담하고 비교해 본 후에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 볼 때 연금저축은 노후 대비를 위한 아주 강력하고 매력적인 수단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5년 납입 후 해지 시에는 생각보다 큰 세금 부담과 과거에 받았던 혜택의 상실이라는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금저축에 가입할 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부득이하게 연금저축의 중도 해지를 고려하게 된다면 오늘 제가 알려드린 기타 소득세와 연금소득세의 차이, 그리고 중도 해지 시의 불이익과 납입 중지, 담보대출, 계약 이전과 같은 대안들을 바탕으로 세금 영향을 최소화하고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을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연금저축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투자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꾸준히 관리할 때 그 진가를 발휘하는 상품이죠.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현명한 금융생활과 안정적인 노후 설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위해 오늘부터 여러분의 연금저축 계좌를 한 번 더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미래를 위한 최적의 계획을 세워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 바로 여러분의 금융계획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금융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장 좋은 결정을 내리세요.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금융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현명한 금융 생활을 응원합니다.